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저 개인적인 견해는 뭐 대통령이 무슨 태반조사 맡고 이런 건 별 관심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걸 최우선 임무로 해야 되는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딴 일을 하고 있었으면 뭐 무슨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박영수 특검도 말이에요. 그 청와대 기관과 관련된 거,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구체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길래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 경호실은 대통령의 안위를 보호하고 또 청와대의 어떤 전체의 경비와 경호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허가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출입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최순실과 등등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남지 않고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을 것인가. 예. 자, 그걸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11문이라고 해서 청와대 정문이 있습니다. 자, 그 정문을 통해서 최순실이 이영선 비서관, 행정관이라든지 그다음 안종범 비서관을 통해서 그 차를 통해 타고 수시로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다라고 지금 그 검찰 수사에서 보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왜 경호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예. 이런 부분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이 경호하는 그 관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이나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실도 왔다 갔다 하고 예.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에서 어떤 기록이라든지 어떤 이런 역할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검찰 수사에서는 경호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처음으로 아마 경호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경호실이 중요하겠네요. 왜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예. 묵살했는지 묵과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진다라면 누가 대통령의 관제에 수시로 들락날락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체가 아마 구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이 이 경호실, 그중에서도 경호실장을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국회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도요, 경호실장 불러내서 해야 되는데, 이 박근혜 청와대에 있어서 그 이 경호실의 특징이 보면요, 역대 이제 87년 우리 헌법 개정 이후로 지금 6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호실에 힘이 셌던 청와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정부 개편되면서 경호실장을 말이에요, 비서실장은 똑같은 장관급으로 이렇게 예. 격상을 시켰고, 지금 박홍렬 이 경호실장 있지 않습니까? 이 육사 출신인데 김장수 라인으로 평가되거든요. 예.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동안 그때 김장수 지금 주중돼서 뭐하고 있었죠? 국가안보실장하고 있었고, 그 라인으로 얘기되는 박홍렬 씨가 경호실장이었어요. 예. 최순실이 들락거렸는지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것까지요. 무슨 누가 장차관 무슨 수석들이 대통령 대면 보고 몇 번 하고 경호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실, 그리고요, 이 정부가 참 재밌는 게 아마 경호실장 이거 임명 발표도요, 청와대에서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아마 황교안 총리 내정 발표도 동시에 했는데 경호실장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올 정도로 경호실장을 이렇게 중시한 이 청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경호실과 경호실장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이제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70년대의 경호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경호실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그런 관념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누군가가 이렇게 그 청와실 경내를 드나들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그 대통령의 건강이라든지 신병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경호실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의사가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뭔가를 처방해서 시약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또는 뭐 주사를 놓거나 이런 모든 것도 경호실 관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실이 모른 상태로 이러한 약들이 처방이 돼서 주사가 놓여졌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알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또는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은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다음에 혹시 담화가 있거나 기자들과의 어떤 그런 그 간담회가 있을 때, 지난번에 왜 담화 때도 심지어는 구술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 혼란하고 상당히 그 애매한 상황을 그 명확하게 만드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경호실에 대한 조사는 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박종준 차장,
이전에 이제 경호실 차장을 했던 분의 얘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그때 어디 계셨어요? 집무실에 계셨어요? 관저에 계셨어요? 저희는 경호 대통령님 안전을 책임질 뿐이지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조 1항을 보면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호실 직원들은 또 나중에라도 절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어떤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수사를 들어가더라도 과연 이게 그 입을 열게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대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통화 기록 그리고 또 심지어 관저에 대한 현장 조사라든지 압수수색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삼청 난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조사인데 과연 이 특검이 그런 것까지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이제 박영수 특검 이제 일단은 분명히 하겠다. 국민적 의혹이 가장 큰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될까요? 어떨까요? 좀. 그래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부분 때문에 간호사들도 상당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법 전문가에게 좀 그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인데 직무상 알게 된 기밀과 그런데 그 기밀이 사실은 합법적이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특검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기강과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지호 의원께서 그 이야기할 때 헌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제일의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적으로 어떠한 명쾌한 자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인데 이게 그냥 직무 기밀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불법과 관련된 기밀이었을 때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익 그리고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영선 그 행정관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하고 저는 이 두 명이 바로 키를 잡고 있다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왜냐하면 이 최순실을 청와대 본관으로 왔다 갔다 한 역할을 한 데는 당시에 이 부속실장이었던 안봉근 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같은 안봉근 비서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영선 행정관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락 관계를.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봉근 비서관은 지금 사법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그러나 지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했든지 왜 최순실을 왔다 갔다 해줬는가라는 그거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대통령도 지만한 2차 담화에서 관련된 자료에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특검의 조사 방향은 안봉근 지금 비서관을 저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1차에서는 지금 정호선 비서관만 구속이 됐는데 2차 조사 때는 아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대통령 행적과 최순실 행적 이런 부분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이 부분에서 신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법률상 그다음에 청와대 규정상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순실 씨의 어떤 측근들이 관저에 들락달락 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최순실 씨라도 관저에 들어가는 패스 청와대 외곽 정문 패스하고는 달리 프리 패스하고는 달리 안에 들어가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의 직접 대면 조사와 함께 청와대 관저 경호상의 모든 기록물들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서 아니면은 찾아내서 봐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이 어떻게냐라고 이제 기자가 방금 질문을 하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지금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청와대 경호실에서 버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경호실 위상이 다른 어느 정부 때보다도 강한데요. 이게 이번 정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호실도 그렇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렇고 자신의 권한과 위상은 강한데 그 위상을 정말 합법적으로 기강을 확립하거나 또는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경호 자체의 시스템을 흐트려 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은폐하거나 덮거나 그냥 프리패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의 경우도 감찰과 사정과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최우선시해야 될 우병우 수석의 입장에서 그 예를 든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또는 예. 최순실 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그 감찰하고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런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상과 권력에 비해서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이런 부분이 개탄스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말이죠. 그 이제 세월호 7시간 청와대 근무 기간과 관련된 거라면 조사하겠다. 조사 의지 밝히면서도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보자라고 한 거는요. 지금 박영수 특검의 이 특검의 어떤 수사 방향, 수사 대상과 관련된 언급은요. 지금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사 기록 검토를 해보면은 어떤 지금은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 뭐 이런 것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고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보면은 확실한 이제 그 타깃이 정해질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 청와대 이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될지 여부도 그 기록을 검토해 봐야지 확실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의 청와대가 정말 침묵의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몇 달 전에 이제 타계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에 이제 기자가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이 양약이다라든지 침묵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겠다. 이것이 애초부터 이제 하나의 큰 방침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 수사에서도 과연 이게 진실이 드러날지 예.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할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김기춘 실장한테 비롯됐죠.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통화로서 했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하면서 그렇죠. 아니 세상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시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관에 나오지 않고 관저에만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관저에 즉 머무고 있는 데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 예. 왜 대면보고를 받지 않냐. 김장수 지금 주중대사도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할 때 첫 보고를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아까 보셨지만 그 화면을 보셨지만 정말 학생들이 300명에 탄 지금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뭔가 긴박감을 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 상황에서도 대통령한테 서면보고를 했다. 그때 상황에서도 여성 대통령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까지도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의 수행의 어떤 그 패턴이라든지 그다음 뭘 숨기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국민한테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가 또 언급한 게 이 주사지라든지 이런 약물이 청와대로 어떤 반입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돼서 이제 제기되고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그 부분인데 박영수 특검이 이 약물 반입 부분에 대해서도 주치의의 허가가 없이 반입됐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말이 안 된다. 국가안보상의 큰 문제다. 대통령의 건강 자체가 소위 국가안보에 여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함부로 반입이 됐다면 이것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소위 주사를 놨다든지 하는 그 미국의 지금 연수가 있죠. 그 간호장교도 불러서 조사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 의료진들이 정말 2주에 한 번꼴로 뭐 피부 미용 의사를 처방했다든지 여러 가지 증언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김상만 자문의도 한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제 증언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법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아까 헌법 10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행복추구권 그거를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이게 특검도 그냥 언론이 알고 싶어하는 대중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특별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었던지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기 무허가 약물 반입 이건 법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공적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 이제 당시 이병석 청와대 주치의가 그 청와대 의무실의 약물의 어떤 그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건 의무실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했죠. 그랬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의사분 같은 경우에 이 차원병원에 있던 의사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자문의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무실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자문의가 수시로 들어가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주치의는 잘 모르고 있었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와대 상황이 보면 주치의와 여러 명의 자문의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치의가 대통령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자문의가 들어가서 수시로 처방을 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간호장교들이 와서 주사를 놓았고, 예. 이런 등등에 보면 대통령의 건강 관리가 정말 국가 안보적으로 보면 굉장히 1급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혈액을 뭐 뽑아와서 이걸 그냥 일반 외부에 있는 병원한테 그냥 갖다 줘서 검사를 그것도 가명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측면들. 예. 이런 것들로 보면 정말 청와대 내부의 어떤 의료와 관련된 합법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고, 그 상황에서 의사들은 지금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때 있던 분들은 다들 영전을 해서 서울대 병원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첫 번째 했던 주치의는 연대 병원장이 돼 있고, 예.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병원에 다 병원장이 되신 분들이 바로 지금 주치를 했던 분이에요. 예.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장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건강 문제를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법적으로 위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함으로써 영전된 그런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통과해야 될 부서가 바로 경호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